자, 뉴욕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이춘범 이사장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나와서 격려서 할 자격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분단 80년이고 또 우리 조영진 우리 대표님께서 이 뉴욕 쪽에서 시작하신 지 10여 년이 된다고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반도 통일이 눈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평생 초등 때부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 생각이 벌떡 나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게 75세고 이삭을 낳은 게 100세예요. 그 분단 80년 만에 제 나이가 내년에 80입니다. 그래서 야,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 성서 작가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미래 보여줄 땅. 아브라함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그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심정일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도 아닌데 가라오면 가겠어요? 또 미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이 설교 말씀을 골몇 번 들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하는데 그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랑 같이 번성하리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 그것이 처음 시작한 유대교 종교의 자기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기독교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 이루어서 되면 아브라함 소리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들의 삶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같은 신세입니다. 제가 미국에 한 50여 년 전에 왔지만 미국에서 나 뭘지 몰랐어요. 여기서서 무슨 이런 얘기할지도 몰랐어요. 이제 와서 통일 문제를 나보고 얘기하라고. 난 통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축사하니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랑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새로운 출생인데 한반도가 새로운 출생이 된다면 바로 아들 낳는 그러한 우리가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75세 하란을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제 나이가 80인데 한 20년 있으면 최소한 20년 있으면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겠다. 그런 기대 속에 살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제가 목사 같은 설교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춘 장로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통일을 눈으로 볼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춘 장로님 곧 아마
AOK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What direction we should be going,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할게요. 액션 원 코리아는 전체 명에서 아실 수 있듯이 하나의 코리아를 위해서 액션, 실천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으로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 또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화운동, 이러한 것들을 해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의 핵심 가치는 우리 뿔뿔이 시민들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짝대기 딱 내리는 게 있죠. 영화 찍을 때 감독이 레디 액션 그러면은 영화 촬영이 시작이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통일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이다 라는 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운동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좀 당황했네요. 12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창립식을 했는데 LA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때는 줌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구글 화상회의로 한국과 LA 사람들이 이렇게 건배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지구촌과 지구촌의 연결, 통일 소망과 통일 소망의 연결입니다. 2013년 같은 해에 서울에서도 창립식을 했어요. 이때는 정말 남녀노소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르던 그 통일 노래가 아직도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7.27 때마다 지구촌 곳곳을 구글 화상회의로 연결해서요. 서울은 아침 10시, LA는 저녁 7시, 베를린은 새벽 3시, 이렇게 지구촌의 각각 곳곳의 시간이 달라도 서로 연결해서 통일 영혼을 서로 나누고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민족은 통일을 원한다라는 이 염원을 모아가는 그런 지구촌 통일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을 AOK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LA와 한국의 지부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우수한 단체로 인정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대로 아까 최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워먼 플러스 DMZ 또한 2018년에는 방북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평양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화가 두 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동강가에서 큰 천을 펼쳐놓고 그 대동강가를 화가들이 다 이렇게 스케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나가는 평양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그 평양의 주체 사상탑을 내려다보면서 이 평양의 그림을 화가 두 분이 많이 그려와서 한국 곳곳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평양에 있을 때 옛날에 전화기를 뺐었는데 지금은 안 뺐어요.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했다. 오늘은 출근길인데 거의 길거리가 한산합니다. 오늘은 11월 16일인데 그게 어머니날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나무를 선물을 받았어요. 이렇게 카톡이 막 실시간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회원들한테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했어요.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평양이나 서울이나 우리 한민족은 너무나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보현사에 있는 스님 얘기 듣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북을 하는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어서 북한을 방문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연 형태로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화운동으로서 생산동 115번지라는 그런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상임 대표님, 저하고 같이 운동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기현 대표님의 집안 이야기예요. 7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만 남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가족이 한 평생 이사를 못 가요. 그냥 북에 있는 친척이나 형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평생을 생당동 115번지라는 그 주소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산의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춤으로 표현하는 연극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연극은 뉴욕에서 연극 연출을 한 김은자 감독이 연출을 한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캠페인을 하는 게 OK 원코리아예요. 그래서 통일 운동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OK 원코리아 이 사인만 해도 이게 통일 운동이다. 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네, OK는 좋다라는 말이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쓰이는 말이잖아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OK 원코리아 이렇게 참여해줘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을 지구촌에 퍼뜨리는 그런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뉴욕 AOK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펼쳐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저에 이어서 강연한 분이 안광의 역사 운동가인데요. 우리가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의 공감대를 늘려가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뉴욕이 문화의 중심, 국제적인 문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야말로 한류와 평화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평화 한류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뉴욕이 국제도시잖아요. 유엔에 있고 하기 때문에 유엔에 있는 NGO로 우리가 등록을 하는 것까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시작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정말 미래 세대가 참여하고 미래 세대가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Connecting Future Generation to the Movement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K-컬처와 피스 무브먼트를 결합하면 무언가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반대를 위한 어떤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세대의 그 참여와 리더십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며칠이었죠? 네, 이틀 전에 안광현님이 워싱턴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Let's talk about Korea peace,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청년 포럼을 하고 왔어요. 우리 워먼 플러스 BMG의 에코 조현숙 씨가 그 여기 조지 워싱턴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줘서 학생들이 분단이나 통일, 평화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서로 솔직하게 견해를 공유하고 한국과 미국 청년들 간의 그 견해를 좁히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청년들을 많이 앞으로 좀 보듬어가면 좋겠다. 네. 그런 역할을 뉴욕 AMK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학교의 그 강당이 굉장히 컸는데 학생들은 많이 못 왔어요. 이 시간이 조금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동포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첫 번째 포럼을 이번이 첫 번째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23년에도 정전 70년 코리아 피스 액션 워싱턴에 큰 행사가 있는데 AOK에서 3명의 청년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뉴욕의 미권센터에 있는 그 회의실에서 이렇게 동포 간담회도 했고, 2024년에는 워먼 플러스 BMG의 캔디 체가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가 청년 단체들의 평화 운동가를 모아서 코리아의 평화, 세계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해서 청년 세대한테 들어본다라는 것을 여러 단체 연합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참여한 학생들도, 청년들도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굉장히 좋았다. 어른들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시간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진짜 곳곳에 코리안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좀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광복 80주년에서 재외동포 통일정책 기념 세미나를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콜레티커에 계신 박정현 선생님도 계신데요. 아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이날 이 세미나에 참석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재외동포의 역할, 또 재외동포들이 통일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집을 가져왔으니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재외동포법과 남한의 재외동포법을 기본적으로 비교도 하는 유익한 자료집인가요? 네, 이날 하여튼 국회에서 100석을 드렸는데 비가 없어서 왔는데 한 130명 참석하셨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170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 80년 너무 깁니다. 2025년 국내에서는 그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빛이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AOK 시작할 때 전우와 진여가 만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오작교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외 동포들이 하자, 이런 취지를 찾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남북의 환경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길을 찾아 나가면 한반도의 앞날은 밝을 것이고, 우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과거를 잊고 사람을 잊고 미래를 잊는 그런 통일운동을 뉴욕 위저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정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일운동 중에서 저는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역사를 접목시킨 통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있는 게 한반도잖아요.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흔히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함께 살았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년의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남북해가 보는 눈은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예시로 보게 된다면, 남북해를 이렇게 각각의 차이를 많이 보게 될 수가 있고, 너무 길다 보니까 적당히 좀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 같은 경우에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공변은 한 700년 역사가 있었고, 첫 통일국가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였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북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명 발굴을 통해가지고, 고조선은 기원전 3000년경 초반에 세워졌고, 고구려는 기원전 277년에 세워져서, 동방의 천년 강국을 이루는 국가였다.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첫 통일 국가는 고려였다. 왜냐하면 신라의 삼국통일은 제대로 된 통일이 아니었고, 북쪽에 바다가 있었는데 통일 국가로 부르는 부적합하다. 이것도 보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 많은 쟁점들이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해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역사 인식이라기보다 민족 인식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재미높고 분들이, 재미높고 여러분들에게 한국이나 우리 민족에 대해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때 잠자답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모국이나 아니면 민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살아있고, 그리고 대체로 두 개의 모국 중에서 대체로 남쪽의 한국의 역사 인식과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3세대, 4세대 이후로 내려오는 이런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런 인식이 많이 빈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등지에 살고 있는 전 세계의 한민족 동포들의 역사 인식은 각 위치에 있는 위치마다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과연 전 세계에 있는 8천만 코리안지가 하나가 될 수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5,000년 우리 역사를 이끌어오고 발전시켜 왔었던 원동력인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온 그 민중의 힘이라고 저는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